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제2계엄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망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3월 31일, 마지막, 3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3월 31일 광화문 천막 당사죠. 거기서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제2계엄,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제2계엄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는 뭐 제주 4.3이나 광주 5.18 이건 못지않은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 안 하더라도 전국적인 계엄 상황이 나올 거다. 이런데도 윤석열을 복귀시킬 거냐? 도대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는 누가 한단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4월로 넘어가게 되면 문영배 소장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때까지 한 18일,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이 이제 촉박하다 보니까 헌재에 대해서 계속 너희들은 윤석열을 복귀시키려고 하는 예? 복귀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다. 복귀 프로젝트가 뭡니까? 헌법재판소 재판 선고가 안 이루어진다고 이 자꾸 이거를 복귀 프로젝트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2계엄을 니들이 불러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헌재를 압박하는 거 아닌가? 동시에 국민을 협박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팩트랩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또는 광주 광화문 5.18 현장에서 이상한 상황을 발언을 했습니다.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다시 대표는 윤석열이 31일 복귀하는 윤 것은 곧 대통령이 제2의 복귀하면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대한민국 테고 국가 존속에 관한 우리 문제가 됩니다.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자, 충돌은 피할 수 그러면서 없을 것입니다. 5.18 광주 상황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이 보니까 전부 무시무시한 말들입니다. 군사 계엄에 노출될 것이다.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우리가 제주 4.3 사건,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할 때 우리 국민이 저항할 때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이제 비상계엄이고 이게 5.18 광주, 제주 4.3 얼마 전에는 킬링 필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꾸 이제 인명 피해 본인이 뭐 제보받았다고 하면서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고 또 MBC 뉴스데스크에다가는 추미애 의원이 제보를 해가지고 12월 달에 합참에서 정기적으로 장비 확보 차원에서 마련한 3,000개 영연백 그거를 또 영연백을 굳이 시신 가방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쓰고 그리고 다음날 받아서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이거 계엄날 이거 제대로 안 막았으면 계엄날 무슨 킬링 필드가 벌어졌을 것이다. 3천 명이 죽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다 보면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공포 분위기가 조장이 되는데 이게 다 오늘 날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3월 31일이었잖아요. 어제 그 최고위원회의 발언이. 근데 4월 달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재명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그러니까 조기 대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다가 지금 조기 대선이 과연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선거만 남겨두고 있는데 당초 3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제 4월로 접어들고 문영배 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이면 이제 퇴임을 합니다. 퇴임을 할 텐데 어, 그 전에 왜 그러면 문영배 소장이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느냐? 그게 야당도 의심스러운지 아니면은 그거를 복귀 프로젝트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계속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선고에 대해서도 뭔가 이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그 음모는 바로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데 과연 생각 있는 많은 분들은 제2 계엄이 되겠냐. 예를 들어서 설사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한 거 정말 하나도 없고요. 비상계엄을, 어이없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죠. 그리고 2시간 반 만에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 비상계엄에서 유혈 사태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첫 계엄, 그 첫 계엄도 제대로, 예? 뭐, 이렇게 그냥 했는데, 이렇게 헌재에서 탄핵 심판 선고받고 다시 복귀한 대통령이 제2 계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 망상을 통해서 국민들을 압박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거죠. 이 이재명 피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은 이미 군인들을 동원한 비상계엄이었지만 거기서 그 윤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말을 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킬링 필드니 뭐 4.3이니 5.18이니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윤석열 대통령 그 2월 25일 날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서 했던 말입니다. 아니,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후 진술을 쓰는 이랬습니다. 내가 많은 병력이 무장한 상태로 투입이 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를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소수 병력 그리고 비무장 그리고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 장관에게 명확히 지시를 했다. 자, 이건 사후적인지 사전적인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켜본 건 있습니다. 자, 707 특임단이 12월 3일 비상계엄 그날 밤에 국회에 갔지만 총기는 소지하고 있었지만 실탄은 없었고 그 누굽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날은 막 하다 그 막 반복적으로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잔다르크 안기령 영상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겠습니까? 안기령의 모습은 곧 이 비상계엄이 그 어떠한 군사적 위험도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반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 직후에는 막 안기령이 엄청나게 잘했다는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안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비상계엄이 하나도 위험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역설이거든요. 영상도 있잖아요.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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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 떨어져 뭐라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제2 계엄이 뭐 유혈 사태에 킬링 필드에 4.3에 이런 얘기 하지만 의외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망상 속에나 5.18, 4.3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두려워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제일 두려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이렇게 개헌을 하고 개헌을 걸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조기에 나는 넘기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자기 재판 다 받아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싫은 것은 국가 존속 사태에 끼칠 영향이 아니라 자기의 존속, 자기의 존재.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줄줄이 달고 있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그게 두려운 거 아닐까요? 국가의 존속이 아니라 자기의 존속이 두려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이 복귀하면 2번째 계엄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망상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그 정도를 넘었던 비극적 사건인 제주 4.3, 광주 5.18 이런 것까지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재명 대표의 조급함과 공포가 만들어낸 이 계엄 망상, 과연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고 이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